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반등을 했나요? 어제에 비해서는 그렇죠. 일단 다행입니다. 어제는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는데 지금은 살짝 회복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반등일까? 원인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함께 나눠봅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103,453달러. 이더리움은 3,396달러. 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50주 이평선 밑으로 꺼졌다가 얼른 다시 위에 올라서서 살짝 지금 거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밑에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RSI가 보이죠? 이렇게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확인돼서 이 모멘텀이 좀 꺾여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다가 꺼졌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매우 과매도 구간에 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의 과매도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정도까지 빠지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RSI가 이 정도까지 빠지면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만큼 과매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뭐 시즌 종료다, 끝났다, 이러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물량을 보면 현재 총 유통량의 33%가 손실로 밀려났으며 이 수준은 2024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33%는 손실 중이다. 쉽게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33%는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계속해서 더 큰 손실이 생길까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시장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역사적 선례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단계가 본격적인 시장 붕괴보다는 판매자 소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손실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까만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보라 색깔이 손실률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 정도의 손실이 있었을 때는 이 정도면 팔 사람은 다 팔았다.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소진되고 있다라고 크립토 퀀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분위기는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팔 사람은 다 팔고 떠나가고 손바뀜의 현상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자, 이제는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에서의 소식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4개의 주요 경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화당 측에서는 이 이유를, 특히 트럼프는 셧다운 때문이다.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미국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감,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감이 표출되고 있다.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이 상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집권하는 여당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끌면서 지금의 이 셧다운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쳤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중간 선거가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굳이 막 이걸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이제 셧다운 풀어줘도 다 이룰 건 이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협조적인 그런 태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셧다운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시장의 기대는 이번 달 말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셧다운이 종료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셧다운 때문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떠넘기려고는 했지만 벌써 선거는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잘 되고 있고 좋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달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덜어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이 기사를 올리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길게 오늘은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예전과 같지만 아직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짤막짤막한 부분들을 모아서 이번에는 총정리편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그렇지, 트럼프가 코인을 배신 때리고 등 돌리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한 트럼프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이게 아닐까. 대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관세가 합법적이라는데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여기에 대한 변론이 있었는데 판사들이 굉장히 싸늘하게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 법무차관 존 사우어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는 위헌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건 비상시에,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한데 트럼프는 이게 지금 비상사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텐데 언제 판결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위헌이다, 불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아직까지 트럼프가 했던 그런 많은 관세들이 되돌려지게 됩니다. 사실 관세 때문에 주식이니 코인이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 자산이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들의 코인이 떡락을 거듭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오늘은 살짝 기뻐하고 있지 않나,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토론에 참석했다라고 나와 있죠. 스콧 베센트는 어제 혹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결과가 나도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 옵션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어제 생방에서 이 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불장이 좀 길어진다, 더 큰 상승이 내년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 시즌은 끝났다, 시즌 종료, 이런 것들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예전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이 사람은 화요일 폭락 후에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 항복을 했다는 표현이 약간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한데 약간은 기대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10만 달러 이하로 폭락한 후 수요일 초반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약간 반등한 것 가지고 이제는 다시 상승이다, 이걸 외치기보다는 조금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알렉스 손은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하로 폭락한 이후 연말 비트코인 가격 목표를 18만 5천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이건 좀 너무 과하게 낮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18만이면 뭐 좀 낮춰서 16만이나 15만 정도면 뭐 적정 수준일 것 같은데 12만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아까 그 항복의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조금 더 건설적인, 조금 더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직 블랙록이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화면을 고쳐보면 나왔습니다.
유출입니다. 3억 7,500만 달러.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을 블랙록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오늘 잘해줬는데 오늘은 좀 크게 플러스로 양전되는가 했는데 블랙록이 약간 실망스럽게, 그래서 오늘도 역시 1억 3,700만 달러 순유출로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출이 쭉 이어지고 있죠. 시즌 종료인가요? 끝난 건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추세가 어떠한가, 과거를 돌아봐도 이렇게 크게 한번 쏘면 횡보의 시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크게 쏘면 횡보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 차트가 아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하면 좀 쉬었다가 한 타이밍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매집이 이어지고, 모두가 약속한 듯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사는 건 아닐 테니까 우하면 또 군중심이 사는 거야 지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큰 규모의 유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유입이 됐으면 조금 쉬었다가 또 가도, 이 정도 쉬었다 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입니다. 고쳐보겠습니다. 블랙록이 여기서도 유출을 시켜서 오늘 1억 1,800만 달러 유출로 마감니다. 블랙록이 좀 이상해요. 계속해서 블랙록이 유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레리 핑크가 다른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블랙록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 솔라나는 오늘도 순유입으로 마감합니다. 큰 규모는 아니고 970만 달러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트코인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솔라나 컴퍼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승인. 솔라나 컴퍼니는 솔라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의 이름이 아니고 솔라나를 매집하는 재무회사의 이름입니다. 1억 달러 지분을 팔아서 솔라나를 사겠다, 이게 아니고 1억 달러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겠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만큼 여력이 있다. 왜?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막 억지로 짜서 살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리플 관련입니다. 마스터카드, 리플 및 제미니는 XRP 레저를 사용하여, XRP 레저가 뭐죠? 리플의 블록체인 이름입니다. XRP 레저. XRP는 코인 이름이고 XRP 레저는 블록체인의 이름이다. 이 XRP 레저를 사용하여 카드 거래 결제를 모색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데요. 마스터카드, 리플,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가 협업을 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바로바로 처리하겠다. 아직까지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보낸다든지 카드 결제를 코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은행을 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규제된 미국 은행이 공개 블록체인에서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기존 카드 거래를 결제하는 최초의 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규제된 미국 은행이란 건 웹뱅크를 의미합니다. 제미니 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XRP 카드를 출시했죠. 아직까지 코인으로 결제한다, 코인으로 만든 크레딧 카드,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비자망, 마스터카드, 이런 기존의 금융망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데 코인을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코인으로 결산을 해주는 겁니다. 내 코인베이스 계좌에서 얼마 썼으면 이걸로 갚아줄게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에서 자금이 움직여서 마무리까지 되어버리는 완성형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기존 금융의 온체인화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콘이라는 체인링크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기존 금융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스위프트의 CIO, 백악관의 암호화폐 담당자, 미국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를 담당하는 DTCC의 책임자들, JP모건,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죠. 쿰벌랜드,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물 자산, 실물 금융의 온체인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사안들이 참 많죠. 먼저 관세, 그리고 또 미국 정부 셧다운, 이건 또 어떻게 될지, 금리, 또 버블이 터진다,
AI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참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씻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나온 이런 소식들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그래도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해결의 실마리가 살짝은 보이지 않나요? 자, 부디 빨리 정상화되어서 우리들의 코인이 좀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